안녕하십니까.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준비한 2025년도 대학교양교육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유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전 읽기를 통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즐거움을 체득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고전 춘향전을 통해 자기 성찰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읽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 글쓰기를 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론형, 자료 독서형, 사색형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미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결국 모두 6개의 단계로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6개의 단계는 작품을 학생들이 읽고 등장인물을 많이 찾고 한 인물을 선정하고 인물의 욕망과 의지와 삶의 자세, 행동의 이유, 가치와 지향 등을 정리해보고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삶에 대한 내 감상을 적고 결국 마지막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자기 성찰 글쓰기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단계의 구체적인 단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업으로 이끌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해야 되는지를 고전 춘향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작품을 읽게 하는 겁니다. 역시 작품을 읽고 서사단락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과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춘향전은요, 생각보다 많은 판본이 실제로 있어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있는 작품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는지 상관은 없지만 그 책의 내용을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해 보는 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은 이런 거야 라는 것 아닌 정말 이런 것도 있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서사단락 정리는 문장식으로 하게 하고요, 번호를 꼭 넣게 해서 내가 최소한 20단락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뛰어난 인물이다. 단오날 광안루에서 춘향이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이 춘향의 집으로 향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보세요. 1에서 3단계 요까지 보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하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만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20개 이상의 단락으로 구분하라고 그런 겁니다. 구체화시키면 시킬수록 그 가운데서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찾아내서 자기 성찰 글쓰기에 도달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춘향은 불만기를 접어달라고 요구한다. 불만기라는 건요,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기록입니다. 나를 때가 되면 버리지 말고 나를 계속 신경 써준다는 것을 적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보통 양반과 양반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필요 없죠. 법적으로 얽혀지기 때문에 이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이혼은 있었습니다. 이혼하려면 이혼 문서를 써줬는데 그거는 사실은 양반과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인 여자 집도 굉장히 높은 집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나 첩들은 쉽게 데려다가 첩을 삼고 또 그냥 버리기도 하고 다시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첩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과 신분에 대한 그런 위태로움 때문에 이런 기록 같은 걸 적어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몽룡이 어사출도를 하고 변학도를 증치하고 이몽룡이 옥에 갇힌 춘향이를 구하고 그녀를 시험합니다. 어사인데 자기가 이몽룡인지 모르니까 너 혹시 변학도 사또의 수청은 안 들었지만 어사또인 나의 수청은 안 들을 거냐? 라는 식의 시험을 해서 어사또 건목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몽룡만을 사랑해요. 이런 말을 받아냅니다. 그런 게 시험이었죠. 이몽룡과 춘향은 결국 마지막에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화적으로 서사를 정하게 하면 그것을 쓴 학생들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각자 고치게 합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들 위주로 정리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서사단락에서 늘 인물이 주가 되고 그 인물이 어떻게 행동했고 이 인물은 어땠다라는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고전 작품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물들을 몰입하고 인물들의 상황을 고민해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글쓰기를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물들 위주로 서사를 정리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체화 보겠습니다. 단오날 광안리에서 춘향이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다면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는 단오날 봄에 광안리에서 만난다.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언제? 단오 때. 이때는 진짜 어떤 축제 같은 거죠. 남녀, 남자로서 이몽룡, 여자로서의 춘향,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인물이 드러납니다. 사또자제 이몽룡이 퇴기 월매의 딸인 춘향에게 반한다. 똑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사또의 자제인 이몽룡,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높은 사람이고요. 퇴기라는 것은 은퇴한 기생입니다. 우리가 춘향전을 굉장히 많이 알고 듣고 하다 보니까 퇴기란 말도 알아서 그냥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퇴기라는 건요, 사회적 조선시대 전체 사회 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 사람입니다. 종들도 기생들에겐 반말했습니다. 종들도 기생들은 무시했어요. 근데 은퇴를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기녀란 얘기죠. 현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연분도 없고 묻은 인맥도 없고 하다못해 온 사람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별거 아닌 집안이란 거예요. 거기에 월매의 딸이 춘향인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또 마구 무시하는 그 동네에 어느 정말 집에 그냥 예쁜 딸 하나, 이런 겁니다. 자,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인물 위주로 정리하니까 벌써 여기서 어떤 느낌들이 막 하나씩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이게 중요하죠. 이몽룡이나 춘향이나 신분을 뛰어넘어 모두 다 예쁘고 멋진 남자 여자다, 선남 선녀다라는 겁니다.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거 말이 좋죠. 신분을 뛰어넘어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분을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가 결론이긴 하지만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살아온 삶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려면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 이제 이해되시죠? 춘향과 이몽룡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많은 사람들 위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다. 춘향이 불만기를 적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분명히 춘향이가 버림받을까 싶어서 불만기를 적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깟 거 별로 효력 없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맹서이자 희롱, 장난치려고 이런 것 좀 적어봐. 안 그러면 난 너랑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런 식의 장난일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 하던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몽룡이 어사로 출두하고 변학도를 징치합니다. 이몽룡은 춘향이를 구하지요. 구하고 싶은 마음에 변학도를 봉고파직합니다. 봉고파직은 창고를 묶고 창고를 셧다운시키고 파직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꽉 조여놓는 게 봉고파직이죠. 이몽룡은 변학도보다 상급자인 암행어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징치한다.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미 구체화시킴을 통해서 어떤 감정들이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구체화시킨 그 서사 단락에요, 각각 인물들을 많이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건 서사 단락이 20개면요 20개 모든 곳에 다 적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작품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이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중요한 어떤 것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물, 생각나는 모든 인물을 적고요, 서사 문면에 직접 나오지 않은 사람도 필요하다면 적어야 됩니다. 사또자제 이몽룡이 퇴기 월매의 딸인 춘향에게 반한다.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일단 이몽룡 나왔네요. 춘향이 있네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방자 있잖아요. 이몽룡 따라온 춘향에 따라다니는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광안리에 둘만 있는 거 아니죠. 넷만 있는 거 아니죠. 모인 다른 사람들, 놀러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조금 한 단계 가면 이 장소에는 없지만 엄마가, 그러니까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도 있고요.
절대로 여자 만나선 안 되라고 엄명을 내린 이몽룡의 아버지 남원부사, 그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는 가운데 둘이 반하는 겁니다. 서로 좋은 건 알겠는데 좋아하면 안 되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첩으로 둘 수는 있지만 공부하라고 지금 아버지가 너 공부해, 여자는 절대 보지 마, 주변은 보지도 마 라고 아주 엄명을 했고요. 하인들에게는 사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튼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도록 그 주변에는 여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다 보니까 암컷 개나 암컷 고양이나 암컷 동물도 안 돼! 라고 아주 극단적인 희롱적 장난이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깝깝하게 아버지가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몽룡이 지금 단오날이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놀 수 있는 곳이니까 춘향이를 만나 반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춘향이가 버림받을까 싶어 불만기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이몽룡도 있고 춘향이도 있죠. 월매도 있고 따라온 향단이도 있고요. 방자도 있죠. 그리고 월매 집에 다른 하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쟤네들 지금 이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맺어질 건데 여기서 저걸 받으면 될까 안 될까,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수청을 거부해서 춘향이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요 단락이라면 춘향이 있겠죠. 변학도도 있겠죠. 그러나 옥졸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전들도 있을 겁니다. 사또의 아전들, 동네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작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춘향이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옥에 실제로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왔다 괜히 연루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응원하러 왔을까요? 자, 이따 생각해 봅시다. 월매도 있고요, 향단이도 있고요, 방자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곳엔 없지만 서울에서 열심히 과거 시험 치고 있는 이몽룡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서사단락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이몽룡은 춘향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변학도를 봉고파직합니다. 이몽룡, 변학도, 춘향뿐만 아니라 남원의 아전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있었고 역졸들, 역졸이라는 것은요,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나왔을 때 따라 나왔던 그 군사들 있죠. 그게 역졸들입니다. 월매, 향단이, 방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도 있었어요.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한 인물을 선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한 인물을 선정하고 나머지 사람도 너무 좋은데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몰입해서 내가 뭔가 이 인물의 마음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뭔가 끌리는, 그리고 이 인물이 너무너무 괜찮던지 아니면 너무 답답하던지 너무너무 내가 사랑스럽던지 너무너무 밉던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인물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끌어올랐어라는 사람 한 명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이유는 어느 서사의 인물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춘향이 그러면 여러 군데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보셔야 돼요. 이유를 간략하게 여기서 안 적게 하시면 이 학생이 본인도 까먹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반했지? 이걸 잊어버려요. 꼭 적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듭니다. 춘향이가 버림받을까 싶어 불만기를 적어달라고 한다는 서사단락에서 월매를 골랐다면 이유는 월매는 딸에게 시켰을 수도 있죠. 야, 너 어쩌려고 그러니? 우리 신세가 쪽박인데, 그랬을 수도 있고요. 춘향이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스스로 원했을까?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엄마가 시켜서 했을 수도 있고요, 춘향이 스스로 알아서 했을 수도 있고요. 걔가 뭘 한다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수천법으로 감옥에 갇힌 춘향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서사단락에서 춘향을 감옥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정했다면 춘향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친구니까요? 친구 있죠. 아는 사람이어서, 월매가 부탁해서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놀리려고요? 약 올리려고요? 위로하려고요?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너 기인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 없니? 그거 들으려고요? 다를 수 있죠. 실제 춘향전을 읽으면요, 온 사람들이 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와가지고 온갖 얘기를 춘향이에게 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몽룡이 춘향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변학도를 봉고파직한다라는 서사에서 변학도를 골랐다면 변학도는 대체 뭔 잘못을 저질렀나요? 변학도는 탄가로일까요? 춘향만 구하려고 하는 이몽룡의 행동은 정당할까요? 왜 와가지고 춘향이만 구하거든요. 결국 다른 죄수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공연히 불똥 튄 자,
변학도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춘향이만 없었으면 남원에서 사또 노릇하는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인물을 스스로 나는 여기서 하나의 인물을 정하고 그 인물에 대해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인물에게 끌려 나는 이러이러한 게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라는 거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번째, 그 인물의 욕망, 의지, 삶의 자세, 행동의 이유, 가치와 지향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보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인물, 해당 정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의 욕망을 정리하게 해보는 겁니다. 인물이 왜 저렇게 행동했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 마음은 어땠을까? 무서웠을까? 겁났을까? 당당했을까? 잘난 척하고 싶었을까? 인물의 욕망과 삶의 자세가 어떤지, 대체 죽어도 좋아라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이쯤 세게 밀어붙이면 사람이 알아서 제풀에 무너지겠지, 이런 걸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앞서 수행했던 인물을 선정한 이유 다음에 이어서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춘향이가 버림받을까 싶어 불만기를 적어달라고 했던 그 서사단락에서 월매를 정했죠. 이유도 정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월매입니다. 집중은 여기서 월매의 욕망과 의지와 삶의 자세는 뭘까를 적어보는 겁니다. 엄마잖아요. 세상 물정을 월매는 알죠. 기녀였단 말이에요. 은퇴했고요. 은퇴한 기녀들이 조선시대에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녀 입장에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힘 있는 대갓집에 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돈을 많이 울건해서 젊을 때 그걸 가지고 한 재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논 사고 밭 살아서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그냥 몰락해서 더 이상 늙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그냥 술 파는 정도, 술 파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사람들의 멸시나 천대를 받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물정을 월매는 너무 잘 알죠. 딸 춘향이는 네가 지금 젊고 예쁘니까 그렇지 얘 어쩌려고 그래 해서 걱정스러워서 최소한의 방비책을 마련했을 수 있겠죠. 즉 월매 입장입니다. 그 사람의 욕망, 사랑 타령만 하는 딸이 답답하고 우려스러워서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이년아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우겨서 시켰을 수 있죠. 아우 다 좋은데 그거는 해야지. 이렇게 영특한 춘향이가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죠. 춘향이가 영특한 거 딸에 대해서 하니까 야 요렇게 해봐 살짝 말했을 수 있죠. 두 번째 막 우겨서 하는 것보단 좀 더 굉장히 아주 작게 말했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시키지 않았지만 이몽룡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월매 입장에선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이고 야 지금 당장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몽룡이 진짜 너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런 거 한번 해보라 그래봐. 연습해봐. 테스트해봐. 이 테스트를 춘향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월매가 시켜서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수청을 거부해서 감옥에 갇힌 춘향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서사에서 만약에 춘향이를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춘향을 시기해서 쌤통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향이가 너무 튀었거든요. 아니 천한 기녀 주제에, 천한 하층민 주제에 최고의 높은 사또에게 그렇게 대드는 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사람이 춘향이를 응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격에 안 맞게 너무 그 사람이 맞는 말이지만 돌출하면 오히려 딴 사람은 뭐라고 느끼냐면 야, 난 바보여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너만 잘났냐? 그래 네가 뭐라고,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성찰 글쓰기를 위한 사람들의 인물과 욕망을 좀 더 근접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도 싫어. 그 사람이 너무 튀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왜? 걔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잘 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내 존재를 미워하는 것 같아. 굉장히 다르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를 시기해서 잘 됐다 하고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실제 춘향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춘향이를 동정해서 안타까워서 오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 신분과 처지에 맞게 살아라, 넌 왜 그러니, 이렇게 울면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월매도 찾아와서 그래요. 아이고 이년아 이게 뭐니, 그러면서 울면서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고집을 꺾어 이 바보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수청을 들라고 타 이러고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죽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여, 야 너 그게 너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야 해서 부추기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변학도를 봉고파직한다는 서사에서 변학도를 골랐다면 이유는 있었죠. 변학도를 탐관오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몽룡이 어사출도하는 게 언제입니까? 변학도의 생일잔치죠. 그 변학도의 생일잔치가 열린 때 생일은 1년마다 오지 않습니까? 언제 이몽룡의 아버지와 이몽룡이 떠났는지 모르지만 변학도가 오자마자 기녀 출신인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고 안 드니까 감옥에 넣고 자기 생일잔치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학도가 온 게 지금 1년도 다스리지 않은 겁니다. 와가지고 뭔가를 많이 뺏어 먹고 사람들을 괴롭힌 게 탄관오리인데, 탄관오리가 뭔가를 뺏기 위해도 추수로 해도 되고 뭘 해도 돼야 되는데 했더라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변학도 입장에서 변명하는 거라니까요. 우린 지금 변학도를 인물로 정했으니까요. 그래서 변학도의 수청 요구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춘향이는 자신은 기녀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기녀의 딸은 기녀와 똑같습니다. 기녀예요. 그리고 기녀의 딸은 당연히 천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데려다가 그것을 강압, 우리가 지금 보기엔 강압이지만 그 시대는 너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요구였어요. 이몽룡은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변학도 입장에서 지 정인인 춘향이만 감옥에서 딱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썼어요. 보통 암행어사가 오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사또가 제대로 일을 했는가 해서 이 장부를 보고요, 관리한 거를 다 보고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불러서 한 명씩 다 확인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판단해서 진짜 죄는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아닌 사람은 방면해주고 이런 일 하는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볼 생각도 안 하고 춘향이만 딱 골라내요. 그리고 나서 떠나죠. 변학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타겟팅해서 잡으러 온 것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변학도 입장입니다. 변학도의 욕망과 의지 입장에서 보면 이몽룡은 너무한 사람인 거죠.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단계는요, 인물 정했고요, 그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유도 생각해봤고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여기서 자기는 학생입니다. 학습자가 내 생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두 번째는 조금 좋은 거리, 내가 너라면 이럴 텐데 라는 우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조언하듯이 분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세 번째 되었을 때 앞서 자신이 이렇게 분석했던 것과 이러지 하고 조언해줬던 것까지 꽝이 돼서 내 스스로 거기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자유롭게 서술하면 되고요, 문장 형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춘향이가 버림받을까봐 불만기를 적어달라고 했다 해서 월매를 했다면 이유와 그 내용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기녀로 한평생 산 나는, 월매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고, 그래서 춘향이와 이몽룡의 행위가 불장난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고, 비록 그렇게 되어도 뭔가 뜯어내기 위해서는, 비록 불장난이라도 뭔가 증표라도 하나 있어야 더 많이 뜯어내니까 불만기를 요구하라고 했다. 그런데 딸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든가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라든가 하는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속이 너무너무 상한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하라고 윽박질렀다. 또는 하라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
월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인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수청법으로 감옥에 갇힌 춘향이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해서 춘향을 찾아온 사람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유와 그 사람들은 왜 왔을까를 정리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주목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감옥에 찾아온 남원에 있는 사람, 누군가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배도 아프고, 예쁘고 잘난 춘향이, 그래 넌 알겠다, 넌 잘나가지고 이몽룡이 너를 좋아해서 눈에 들었지, 그것도 좀 그렇긴 했어. 이렇게 끝까지 잘났다고 세상에 수청을 겁하고 설쳐대는 꼴이 아우 보기 싫어. 그러니 난 잘됐다고 생각한다. 시기심이 아니라 자기 수준과 직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찾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럴 수 있다고 써보는 겁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변학도를 봉고파직한다라면, 변학도에 주목해서 변학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였죠. 변학도, 내가 한 짓은 나쁜 짓이 있긴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그건 상대적인 거 아니야? 다른 사또들에 비하면 내가 뭐 한 게 그렇게 크다고 그걸 죄라고 정죄하고 나를 몰아붙여? 더 힘이 센 이몽룡이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문제들도 않았을 거야. 고작 내가 수청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좀 과도하긴 해. 그러나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남을 겁박하는 이몽룡이 더 나쁜 거 아니야? 변학도는 나는 탄간호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직을 하는 부정적인 인간이 이몽룡이잖아. 그러니 그 이몽룡은 이렇게 자기 변명처럼 우리가 변학도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결국 마지막 자기 성찰 글쓰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과정,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씩 한 것을 모두 다 합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스스로 나 자신, 학습자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고전 인물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전 자체를 분석하거나 감상하는 게 아님을 주의시키셔야 됩니다. 당연히 문장식으로 서술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의 어머니는 월매다. 제목이 이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요약을 했습니다. 월매와 춘향의 사이를 그려보며 난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다. 나는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 만큼 너무 잘 맞고, 시간이 더 흘러 결혼할 때가 되면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의 입장이다. 나는 솔직히 딸 가진 아빠라서 그냥 남자친구 존재가 싫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남자친구의 출신 대학 때문이었다. 그동안 나를 이해 못해주던 아빠를 탓하기만 했던 내가 너무 반성이 된다.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하느라 나를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 딸이 좋은 남자친구와 남편을 만나기를 바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화를 내는 아빠에게 맞서 화만 내던 내 모습이 정말 많이 반성되었다. 월매의 마음도 우리 아빠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식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구체화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작품 속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그 순간 촉발되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방법은 성찰을 해라 또는 무엇을 찾아서 적용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발견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요, 고전 춘향전 읽기를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성찰 글쓰기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 고전 춘향전을 활용한 자기 성찰 글쓰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